동시에요. 어제 국회에서 강경화가 5.24 조치, 즉 5.24 조치라는 것은 2010년에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이 되어서 장병들이 수십 명 이렇게 유명을 달리 했지요. 그래서 그해 5월 24일 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2개만 빼고 북한의 방북을 불허하고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중지를 해서 지금까지 그 조치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중에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위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5.24 조치를 통해서 제재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미국 자체의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의 제재 등을 유지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뭘 퍼주려고 하면,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예외를 인정받았지만은 그것도 본격적으로 판을 좀 벌이려고 하면 5.24 조치라는 부분을 해제를 해야 안심하고 퍼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독 지원 800만 불을 작년부터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되어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해제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이 국회 국감현장에서 강경화에게 묻고, 강경화가 관련 부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요, 중국과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3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묻고, 당시 관련 부서 장관 강경화 등이 답변을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서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만하자라고 정리를 한 바 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감이든 어떤 장소에서 뭐 일부러 묻고 또 일부러 묻는 답을 답해 줌으로써 기정사실화 시키는 이런 꼼수는 한국 정치에서, 특히 문정권에서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경화가 어제 북한의 그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에 실무 부서는 통일부인데, 통일부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야당이 반발을 하자 말을 썩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외교수장이 정권 하에서 내부 조율이나 이런 공식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시끄러운데요. 자, 이해찬이 어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 물으니까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고, 이해찬이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인가 물으니까 강경화가 그렇다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예외였지만은 이것도 결국 5.24 조치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 때문에 제재 완화 논란이 지금 벌어지자 인석 의원이 한국당에 천안함 유족한테 가서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중국 부처도 아닌 데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느냐고 했고, 강경화는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강경화는 더 나아가서 이 다른 부처가 그 실무부서가 검토 중인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좀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이 묻기를, 자,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로 금지해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해찬은 틀린 이야기죠. 그런데 또 강경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폼페이오가 군사회담 철도 연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잘 몰랐고, 또 옛날에 장관하겠다고 청문회 할 때 전술핵과 전략핵 차이도 제대로 몰랐고, 또 금강산 관광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해찬이 우연히 물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강경화가 정말로 실수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일부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국 국회에서 여당 대표와 외교장관이 함으로써 한국이 이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고 한다는 걸 설거머니 기정사실화 시켜가려고 했는데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본질에 어긋난 실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이해찬과 강경화에 숨어있는 의도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 내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어서 발표만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2015년에 이런 오이사 조치 해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여당 대표와 외교장관이 서로 짜고 한마디로 말실수처럼 하면서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제재 검토를 하는 것은 국제 제재 이 동맹 전선의 균열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해버리면 그러면 당장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북한에 한국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자,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유엔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면 상징적인 차원에서 금강산과 그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거고 각종 경협이라고 불리는 사업 중에서 철도 도로 연결 등이 제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열고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으로 대북 제재에서 큰 구멍을 내버리면 남은 대북 제재가 이제 허지부지되고 그리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도 대북 제재 이탈하겠다고 줘버리는 그런 계획들이 남북 간에 그리고 북중러 간에 다 합의가 되어 있고 그 총대를 한국이 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강경화는 남북 협력 속도 조절에 관해 미국 측과 이견이 있다라고 입장차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의 진전은 한마디로 비핵화의 진전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는 풍계리 사찰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한 검증팀이 가세하고 있다 하면서 마치 이런 것이 거대한 어떤 진전이 되고 있는 듯 말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입을 열었어요. 백악관에서 한국이 일부 독자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자 질문, 즉 강경화의 오이사 조치 해제를 외신 기자들이 이제 봉사에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한테 질의를 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미국 승인 상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면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이 나왔는데 미국은 여전히 한미 공조 속에서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고 그리고 국무부도 이걸 갖다가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이 부분을 둘러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에서 분열이 시작됐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최대의 압박이 이미 끝장이 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걸 원하고 한국도 지금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민주주의 수호전단의 데이비 맥스웰 연구원은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에서 균열이 생겼다라는 것이며 북한의 천안함 폭칭으로 사망한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예외를 그리고 면제를 해달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것도 문 정권의 성격을 볼 때 놀라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이 미북 간의 중재자라면서 북한을 두둔해 왔다. 그래서 강경화의 5.24 조치 발언도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 문정권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지금 격렬한 비판으로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자 러시아도 제재 해제, 중국도 제재 해제 이제 살만해지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형식적인 양보도 안 하려고 들 거고 이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아주 악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되면 한국이 과연 얼마만큼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려면 해봐라. 그 뒤에 뒷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의미하겠죠. 자, 트럼프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한국 제재 완화 안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네들 우리하고 동맹을 끝내기 전에 제재 완화 못한다라고 통보한 거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국무부도 제재 전에 비핵화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5.24 조치 해제 검토 강경화 발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해야 할 때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풍계리 사찰단 초청과 시료 채취 등을 북한이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 사찰당 방문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조사단이 북한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기자들 참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의미 있게 평가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입장이 매우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똥인지 된장인지 한국은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업계에 경고를 보낸 여야 5당 대표라고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할 시에 FTA, 한미 FTA 개정한 것을 한국이 그걸 비준할지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제 한국 국회가 공갈을 좀 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한국에 지금 도움이 될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비준 안 해준다면 아유 그거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미국 측의 이 조야에 좀 보면요.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기류가 엄청나게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불쾌함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정권이 서서히 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향으로 동맹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북한 편을 들면서 북쪽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중화라는 중국의 영향권에 다시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에 조선의 입장하고 비슷한 행태로 가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이 미국이나 여태까지 한미 동맹에 유지되어 온 가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고유한 자유민주 사회의 가치를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불만들이 미국 내에서 노골화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데 보면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을 전부 지지하는 비율이 60~70% 이상 된다고 하면 미국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단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몰고 나가는데 온갖 치욕을 감수하면서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가? 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엮여서 제가 작년 초나 재작년에 이야기하듯이 잘못하면, 한국 정권이 잘못하면 미국이 북한과 먼저 딜을 해버리고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북한이 어지간히 좀 수준 높게 속여 먹겠다고 핵 리스트를 좀 제출하고 그러면서 약간만 협조를 하고 핵을 한 몇 개만 숨겨 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북한과 미국 간의 딜로 끝나버릴 판인데, 저 북한 놈들도 어지간해서 지금 자신들의 가진 부분을 놓지 않고 그냥 이런 수준에서 끝내겠다고 가다 보니까 미북 협상이 지금 삐그덕거리면서 이제 이 모든 원한과 분노가 한국의 문정권을 향해서 미국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 한 보름 사이에 문이 평양 갔다 온 이후에 문정권을 향한 미국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양 갔다 왔다고, 문재인이 평양 갔다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중간 선거 전에 절대로 북한하고 트럼프가 안 만난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도 트럼프가 선거가 어렵게 결론이 나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 정권은 마치 미북 남 간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평화로 가고 있다고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요, 미국도 동의해주고 트럼프도 김정은과 잘 하려는데 이거 좋은 거지, 우리가 뭐 그걸 왜 반대하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지금 뭔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미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서로 정리를 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강경한 노선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더 버티지 않고 물러가야 되겠다로 입장을 정리를 했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티스가 만약에 발을 빼버린 상황에서 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측의 이 강경파들의 시각은 더 이상 한국 정부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고 끌려가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국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이런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정리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항상 우리는 북한과 한국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 때까지 앉아서 당해야 되는 입장이냐. 선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통보해 가면서 이혼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자,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욕을 처먹고 온갖 비판을 받을 때까지도 그냥 어떻게 문정권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미국은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문 정권에 엄청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일단 이 대목에서는 한번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나오는 트럼프가 사드를 빼가라 돈 드는데 저걸 왜 유지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빼려고 했다라는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과거의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무한의 인내로 참아주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판까지 나오고 이건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다. 정말 더 심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제가 여기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 정권과 한국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참을 수 있는 미국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을 한번 무너뜨려 보는 카드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 이해나 하십니까?